새로운 정부가 생긴다면 좀 저는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해서 바로 폐지하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식지 않았어요. 식어가지만 끓을 수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되돌리는 완전 전면 개편은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요즘 보면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부동산 저뿐만 아니고 이제 조회수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탄핵과 관련한 부동산 이슈가 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에 이번 정부에서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음 정권이 생긴다면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정책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제초한 폐지 부분하고, 두 번째가 임대차 입법, 약간 전면 개편에 가까운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동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도 나오고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초안인데요. 제초안이 뭐냐? 이게 줄임말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확한 명칭은 이거고요. 내용이 뭐냐?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이 이익이 생겨요. 그 이익이 1인당 8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이 2억 정도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 8천만 원을 빼고 1억 2천, 이 초과 수익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50% 이거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죠. 자, 이 제초안이 되면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재건축 조합원이겠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 대부분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향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기대하고 투자 수익이 일어날 거를 기대하고 이제 매수를 한 사람들이죠. 이거를 실거주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투자자예요. 왜냐하면 사실 재건축, 재개발인 대상 주택은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건물들은 살기 위험하니까 허물고 다시 짓겠다,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가 샀다, 이렇게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만 있는 게 맞는 거죠. 살기 좋지 않은 환경, 그 주변에 사실 뭐 여기가 학군이고 뭐고 이렇게 있으면 사실 그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 주변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이걸 택했다. 이거는 뭐냐면 향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제초안이 있으면 내가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샀는데 투자 수익이 났을 때 이걸 뺏어간다, 이거잖아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특히 이제 조합원들이 매우 싫어하는 제도죠. 자, 그러면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맞냐? 맞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게 되면 그 이상분을 50%를 세금으로 걷어가겠다. 그러면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아마 주식 투자자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게 이제 투자라는 거는 투자 수익이 많을 거를 기대하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익이 나는 부분에서만 뺏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재산권 침해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딱 단편적으로
그 현상만 보고 그 제도의 상황만 보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할 어떤 동기부여 이런 측면에서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를 가져온 사람들이 나쁜 놈이고 막 세금을 걷기 위해서만 그렇게 했냐. 이 부분을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해요. 재산권 침해인 건 맞지만 그럼 왜 했을까?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제초안을 가져오면 난리를 피겠죠. 근데 제초안을 가져온 시점을 한번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이 거의 미쳐가고 있던 시기 있잖아요. 미쳐가고 있던 시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을 잠재울 만한 규제가 필요하죠. 근데 시장론자들은 이때의 규제가 없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안정적인 시장과 과열된 시장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안정된 시장을 계속 전제하고 시장이 시장을 시장론대로 놔두면 나중에 자정자공이 있어서 안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여기에서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자정작용이 있을 거면 왜 과열된 시장으로 가냐 이거죠. 왜 과열된 시장? 과열됐잖아요. 이미 미쳐 있잖아요. 계속 오르기만 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만 보면 이미 자정작용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투기 시장, 미쳐있는 시장으로 갔을 때에는 시장의 그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미쳐있는 그냥 널뛰기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고 이게 널뛰기 시장이 되면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안에 시장 참여자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물론 오르는 시장에서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없이 좋긴 하겠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팔고 나올 때 나중에 끝무렵에 산 사람들은 또 엄청난 폭락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런 난리난 널뛰기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론자들이 그냥 하는 얘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과열된 시장에서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런 기본 이론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은 아주 큰 힘으로 이거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악 같은 거예요. 악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되었느냐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론 쪽에 이제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이제 2020년, 21년처럼 과열된 시장이 아니지 않냐. 나름대로 그건 인정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20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과 21년 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이 제초안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다 하고 지금은 시장을 누르는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폐지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지를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8월, 9월, 10월 이때에 미친 듯한 전세가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현재도 사실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봤더니 이 원인이 임대차 입법이 근거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는 게 맞다. 이 논리를 어느 정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부분을 폐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좀 하고, 어쨌든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폐지하려고 추진을 해왔었고, 사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에 부딪히면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하던 그 동력이 현재적으로는 힘이 약해진 측면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장, 지휘자가 지금은 공석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강력하게 계속 밀고 나가야 돼,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잃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일단 제초안 폐지와 임대차 입법 전면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강력하게 뭔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사실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2달이 안 되죠. 지금 뭐 거의 1달 반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이 정책이 과연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가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게 있는데 누가 되느냐. 뭐 확률적으로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죠.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된다라면 사실은 이 법안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국민의힘 쪽이 굉장히 좀 불리하잖아요. 불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쪽에 더 힘을 실어준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갑자기 국민의힘 쪽으로 쏠려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그 엄청난 지지율,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면 기존에 있던 정책들을, 민주당과 약간 결이 다른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민주당을 이걸 반대할 명분이 국회의원이 다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민주당이 동력을 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되면 제초안이나 임대차 입법을 도입한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 이상은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당부할 게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생긴다면 좀 저는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초안 부분은 나중에는 좀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근데 이게 언제 폐지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해서 바로 폐지하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라는 게 에너지가 사실 비슷합니다. 과열됐다가 식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식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바로 토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다가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재지정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을 때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봤어요.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도 어느 정도 재산권 침해가 맞아요. 재산권 침해가 맞습니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투자를 막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이 안정된 상태냐 아니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식어가지만 끓을 수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안정된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시장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정책자들은 완전히 이제 물이 식어서 50도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이때 불을 켜더라도 바로 끓어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이때 이걸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건 재산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시장에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이제 어느 정도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기본 권리들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게 맞죠. 자유로운 시장으로 만들지 않고 정책으로 완전히 시장을 막 옥죄어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자유시장 제도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안정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자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초안 같은 경우는 저는 풀어주는 게 맞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판단을 해서 지금이 물의 상태로 봤을 때 90도인지 50도 이하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90도나 50도 이하인 상태나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요. 90도나 80도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끌어올라요. 바로 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만히 내두면 온도가 점점 천천히 식겠죠. 그런 다음에 50도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풀어줘도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입법은 저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지닌 제도를 어쨌든 이게 잘못됐든 잘했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입법을 도입한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도입을 했어요. 이거를 없애는 게 맞느냐? 저는 이 부분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4년 이상 임대차 입법에 사람들이 적응을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없애버리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옛날로 돌아가면 그때의 문제점이 아예 없는 상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다른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돌아간다 하면 이제 임대차 입법에 적응됐던 사람들 있죠. 임대인들이면 2년마다 이제 집을 진짜 완전히 쫓아낼 거예요. 무조건 재계약하자. 임대인들이 이미 여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2년마다 이제 뭔가 막 하려고 그 전에는 임대차 3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전세값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과 그래도 그냥 뭐 내둬도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서 이제 모든 임대인들이 가능하면 올리는 걸 시도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냥 못 올리는 것뿐이에요. 제도에 막혀서. 근데 제도가 없으면 올리는 걸 막 시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임대차 입법 제도가 없어지면 더 난리 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사람들이 적응을 해가느냐 안 해가느냐 이 부분을 잘 면밀히 봐야 되는데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이제 임대차법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생각과 패턴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옛날로 돌리면 더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도를 이게 좋냐 나쁘냐만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는 좋냐 나쁘냐를 면밀히 판단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만 안 좋은 거라도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임대차 입법에 나름 적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되돌리는 완전 전면 개편은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최선은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제도가 좋냐 나쁘냐를 이제 논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나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책자로서의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민주당 쪽은 이게 내가 만들었고 해서 이게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안정되어 있잖아.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치열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암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이 행할 수 있는 건데 실거주를 가장한 임차인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를 실제로 하지 않는데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보내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거를 못하게끔 막는 보완 제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 측면에서 또 과도한 권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고 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냥 3개월 안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임차인도 2년의 기간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걸로 바뀌어야 돼.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을 때 새로운 2년이 계약이 시작되면 임차인도 그 2년의 의무 기간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임대인은 2년을 채워야 되지만 임차인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계약이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양쪽 다 임대인 쪽 하나, 임차인 쪽 하나, 이 부분이 좀 심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은 이제 가만히 둘 가능성이 크니까요,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인 제초안 폐지와 임대차 전면 재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한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했던 말들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안정적이고 어떨 때는 과열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들이나 우리의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일관된 이론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오류가 생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인지, 이게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